네, 안녕하세요. 초보채굴러입니다. 6월 1주차 채굴 주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는 가상화폐 가격,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1일 채굴량, 1일 채산성, 주간 채굴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가격입니다. 지난주에는 큰 이슈가 없어 전주에 비해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최고 251만 9천원, 최저 222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1.9%였습니다. 5월 28일 종가 228만 7천원에서 6월 4일 종가 229만 1천원으로 한 주간 0.2%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 3만 1,470원, 최저 27,03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4.1%였습니다. 5월 28일 종가 29,050원에서 6월 4일 종가 27,970원으로 한 주간 3.7%가 하락했습니다. 레이브는 최고 약 37.2원, 최저 약 33.7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9.2%였습니다. 가격은 5월 28일 종가 34.07원에서 6월 4일 종가 34.5원으로 한 주간 1.3%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입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하락한 반면 레이브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은 5월 29일 오전 9시 1.04페타에서 6월 5일 오전 9시 949.52테라로 일주일 새 8.7%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5월 29일 오전 9시 24.9테라에서 6월 5일 오전 9시 24.34테라로 일주일 동안 2.2%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브는 5월 29일 오전 9시 2.36테라에서 6월 5일 오전 9시 2.96테라로 일주일간 25.4%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네트워크 해시가 하락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하락했으며 네트워크 해시가 상승한 레이브는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의 한 주간 최고 난이도는 15.83페타, 최저 난이도는 13.73페타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3.3%입니다. 5월 29일 오전 9시 기준 14.54페타에서 6월 5일 오전 9시 14.49페타로 0.3%가 하락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 주 동안 난이도는 최고 324.34테라, 최저 292.37테라를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9.9%였습니다. 5월 29일 오전 9시 317.95테라에서 6월 5일 오전 9시 317.7테라로 0.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4931, 최저 3690을 기록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5%였습니다. 5월 29일 오전 9시 33,921에서 6월 5일 오전 9시 39,231로 15.7%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해시레이트 1기가 기준 1일 채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이도가 하락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채굴량이 증가했으며 난이도가 상승한 레이브는 채굴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더리움은 5월 29일 오전 9시 0.0108개에서 6월 5일 오전 9시 0.0115개로 일주일 새 6.5%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5월 29일 오전 9시 0.6088개에서 6월 5일 오전 9시 0.6093개로 한 주 동안 0.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이브는 5월 29일 오전 9시 1483.7537개에서 6월 5일 오전 9시 1288.1923개로
한 주간 13.2%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3060ti LHR 한 대를 기준으로 본 채산성입니다. 채산성 순위는 전주에 비해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1위는 이더리움 톤 듀얼 채굴이 차지했고 2위에는 이더리움 알레피움 듀얼 채굴, 3위에는 이더리움, 4위에는 코르텍스, 5위에는 레이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일 채산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전주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채굴 이슈입니다. 큰 자산을 운영하는 보험업계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고려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향후 1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가상화폐를 꼽은 응답자도 6%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클 시겔 골드만삭스 보험자산운용부 글로벌 수석은 가상화폐가 거래 가능한 화폐가 된다면 보험사들은 가상화폐로 보험료를 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상화폐 침투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주 시장정보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가상화폐 침투율은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 2배에 달하는 12%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상화폐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높은 물가 상승률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가상화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만 4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인상 시기는 10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인상되지 않지만 전력기금 약 14%, 기후환경요금 약 45% 등이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전기료가 대략 9%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채산성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더 큰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을 규제하는 정책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보고서를 8월에 발간한다는 계획입니다. 코스타 사마라스 에너지 담당 수석 보좌관은 채굴과 관련해 각종 문제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굴에 따른 환경오염과 채굴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등 모든 내용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6월 1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 초 가상화폐 가격이 반등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재차 하락하며 보합권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하계 전기료까지 적용되며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처럼 현재의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